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상어 회원님하고 영빈이, 준혁이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영빈이부터 자기소개 좀 해보죠. 저 중학교 1학년 한영빈입니다. 어느 학교 다녀요? 문화중학교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정확히 말해볼래요? 문화중학교요. 아, 문화중학교. 중학교 1학년. 네. 아주 그냥 풋풋한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준혁이. 안녕하세요. 현곡초등학교 5학년 권준혁입니다. 또 할 얘기는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 경치도 좋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 그렇구나. 저기 영빈이도 할 얘기 있으면 좀 더 해보고. 올라온 소감 얼마나 힘들었나? 뭐 별로 안 들었어요. 안 힘들었어? 근데 올라오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지. 네. 우리 참 보상아님을 빼놨다. 네네. 보상아님.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외손자, 친손자 2명을 데리고 이 소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자그마한 문화재청에서 붙여놓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게 금송정 안내판인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금송정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방송 본 적 있어? 금송정 안 봤지? 네. 보면은 여기하고 저 뒤에 바둑바위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고,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금송정이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죠. 금송정에 이 보면 전부 한자어인데, 금자는 검은고 금자. 검은고라는 게 아마 가야금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검은고라는 걸 옛날에는 남자들,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연주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검은고 금에다가 여기 소나무 있지, 소나무 송, 이래서 금송. 그러면 정은 정자할 때 정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저 밑에 지금 터가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더 아까 저기서 기둥 세워놓는 돌을 봤듯이 더 크게 지어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금송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소나무가 있고 여기서 검은고를 연주하던 곳이구나, 이제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죠. 내가 금송정 이야기를 새롭게 하는 거는 이 소나무 송자에 다른 음과 뜻이 있습니다. 따를 종자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사철 변치 않는 나무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 따를 종자는 언제나 변치 않고 따른다. 그러면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소나무 송자는. 그래서 금송정이라고 하면 충성스러운, 그리고 검은고, 이 두 가지를 일단 연결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은 아마 이런 책들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안 봤을 텐데,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해서, 이게 요즘 같으면 지리,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안내해 놓은 이제 그런 책인 거지. 그런 책에 이 자리에서 신라시대 때 옥보고가 검은고를 타고 놀던 곳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조선시대 기록이야. 그러면은
신라 기록하고는 차이가 있겠지. 아무래도 신라하고 조선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조선시대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옥보고라는 이름에서 여러분이 성이 옥시고 이름이 보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이름이 보고, 그 당시는 물론 이두를 썼으니까 이걸 어떻게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배 보자에다가 높을 고자를 써서 사람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뭔가 좀 어색하다. 그래서 여기서 딱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옥보고가 있으면 비슷한 장보고도 있는데 같은 신라시대인데 그 사람도 성만 장시직 보고, 그 한민족 대백과를 보면 이 장보고의 보고가 옥보고하고 똑같은 보고로도 쓴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고라는 이름은 실명이, 본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생각한다고, 옥보고가 본명이 아니면 그게 직책이든지 아니면은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든지 이럴 수 있다. 장보고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옥보고가 본명이 아닐 거라고 한 거는 조금 찾아보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장보고가 성이 장씨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당나라에서 장씨라는 가문이 아주 큰 집안이어서 그냥 나도 장이라고, 성을 장이라고 쓰자 그러면서 장보고라고 모방해서 지었고, 장보고의 경우에는 본명도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장보고는 828년에 왕의 명을 받아서 청해진을 건설했던, 지금은 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그쪽 그 관광지도 있고 교육을 하는 곳으로도 돼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장보고가 본명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옥보고도 본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옥보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는, 여기에서 검은고를 연주하기 전에 이미 50년 동안 검은고를 배우고 혼자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와서 스스로 작곡한 곡을 30곡이나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을 연주를 하니까 검은 학이 와가지고 춤을 추더라. 그래서 옥보고가 연주하던 검은고를 검을현 학자 써서 현학금 이렇게도 불렀다 하는 기록들이 다 조선시대 기록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경덕왕 때, 경덕왕이 신라의 35대 왕이고 742년에서 765년까지.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50년 수련을 한 뒤니까 50년 전에도 막 태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이게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가 언제냐면 경덕왕의 아버지 성덕왕 때입니다. 그러면 이 옥보고라는 사람은 경덕왕의 아버지 때부터 이 검은고를 켜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 경덕왕 때 이 금송정에서 검은고를 연주했다고 하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좀 이거는 이제 옥보고에 대해서 대충 봤는데, 좀 전에 바둑바위 봤지, 저 뒤에. 바둑바위가 왜 바둑바위인지 모르지. 누가 거기서 바둑을 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설도 있고 신선이 내려와서 바둑을 뒀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봐야 되니까 그 바둑바위라고 하는 데가 바둑을 뒀던 데가 아니고, 그거는 옛날부터 있던 그 전설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기에서 우지함 회의를 했다. 이거는 역사에 기록이 있어. 삼국사기 들어봤어?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제 이
고대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고려 때 쓴 거지 이게 시대는. 이 책에 보면 남산에서 우지암 회의가 있었다. 그때 거기 김유신 장군도 참석을 했고 이랬다고 하는 우지암 회의가 있었다. 5학년도 저기 삼국사기 들어봤어? 그 우지암 회의를 이제 화백회의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저 바둑바위에서 있었다고 지금 추정을 하거든. 바둑을 한자로 기라고 써. 기원이라고 들어봤어? 바둑 두는 곳을 기원 이렇게 하거든. 바둑 두는 사람을 기사 이렇게 불러. 그게 바둑 기자를 쓰거든. 그래서 저기가 바둑기 바위암 이래가지고 바둑바위가 6이고 여기서 바로 밑을 내려다 보면 삼불사 보이는 저 바로 밑에가 기암골 바둑바위 골짜기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바로 요 바둑바위 좀 전에 그 그림 엽서가 비치돼 있던 거기가 옛날에 이 우지암 회의 화백회의를 했던 장소라고 지금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요 밑에가 여기가 그 저번에 대불 이야기 했죠. 대불이 바로 요 밑에 있어요. 그래갖고 대불 북쪽 봉우리이자 바로 옆에 나란히 바둑바위가 있고 여기가 금승정인 거지. 이제 위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왕하고 이래저래 관계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기서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우지암이라는 데가 옛날부터 이런 신라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대. 여기가 신라의 네 군데의 신령스러운 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네 군데는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동쪽에는 청송산, 남쪽에 바로 요 우지산, 여기를 우지산, 서쪽에 피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금강산, 여기 금강산이 저기 백률사 있는 쪽에 금강산이 있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어서 요 네 군데에 모여서 나라의 큰 일을 의논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사영지라고 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금방 본 그 바둑바위. 그게 거기서 보면 경주 시내도 다 보이고 이렇게 신령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저기서 대신들이 나라의 큰 일을 의논을 하고 여기에 왕이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왕이 여기에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해 낼 거야. 여기서 역사적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았던 거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지. 요 밑에 대불이 있다고 그랬지. 바로 요 바위 밑에 그 대불이 이 남산에서 가장 큰 부처 불상이라고 대불. 그런데 그 대불이 있는 산 언덕에 금승정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바둑바위가 있어서 거기 귀족회의를 했던 장소인 거야. 근데 그 왕이 이 옥보고가 있던 시대의 왕이 경덕왕이야. 경덕왕이 여기서 경덕왕 때 옥보고가 이제 검은고를 연주를 했다. 옛날에 검은고는 옛날에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가수가 일반인들이 재밌으라고 연주하는 게 아니고 뭐 왕이 무슨 큰 회의를 한다 하면은 음악을 연주해. 근데 그게 좀 종교적인 성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음악을 신에게 바치고 조상신에게 바치고 이런 의미여서 검은고를 연주했다고 하는 것이 놀고 즐기는 노래가 아니었던 거야. 그 예식을 하는 제사를 올리고 하는 그래서 연주를 했던 거지. 그러면 여기서 왕이 있고 저 바둑바위에 신하들이 나라의 중대한 일을 의논을 하고. 근데 자꾸 궁금한 게 왜 요 산 밑에 대불이 있을까? 저 대불은 단지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고 남산에서 가장 크고 그 인상이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권력자처럼 생겼고 정면에서 보면. 근데
누군지 모르지. 부처님이라고 하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거야, 그 얼굴이.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제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 창조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 금송정 밑에 대불이 있다. 그러면 이제 힌트가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들어봤어?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게 저 시내에 있단 말이야. 그거를 대종이라고 불러. 지금은 이제 그 국립경주박물관 마당에 있지, 성덕대왕 신종이. 대종, 큰 대자를 써서 큰 종이라는 뜻인데, 과거에 그게 이 경주 시내 쪽에 저쪽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종을 경덕대왕 때 만들었어. 여기도 경덕대왕 때 옥보고가 있었고, 그 종도 경덕대왕 때 만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다 만든 건 손자 때 완성을 했지만. 그러면 이 큰 종은 왜 만들었을까? 자, 종을 큰 걸 만들어 놓으면 멀리서 보일까? 종이 크다는 거는 그렇죠. 소리가 크다. 예, 종이 크면 소리도 크다. 근데 소리가 막 왕왕거리게 큰 게 아니고 멀리 간다. 저 성덕대왕 신종을 치면 포항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그러면 시내에서 치면 여기 이 우지엄 회의를 하는 여기에 왕이 앉아 있으면 들리겠죠. 자, 이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요 밑에 대불이, 이 남산에서 가장 크다는 대불이 있는데, 저게 이제 마의 석가열의 좌상이라고 대불이 있는데, 저거는 그러면 크면은 멀리서 보이겠죠. 멀리서 보이는데 그 위에 금송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 밑에 있는 그 대불이. 여기 힌트가 뭐냐면 성덕대왕은 경덕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큰 종, 대종을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이 밑에 대불, 큰 부처도 혹시 아버지 얼굴을 따서 만든 게 아닌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오늘은 저번에는 여기에 왕이 있었던 자리다. 금송정이 놀고 무슨 기생을 데려와서 풍악을 올리고 술을 마시고 하던 곳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곳곳에 무슨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맨날 거기서 놀고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항상 진지하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의논하고 했기 때문에 놀고 먹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요 위치가 밑에 대불까지 연결을 지어가지고 공통점이 경덕왕 때 에밀레종을 대종을 만들었고, 경덕왕 때 여기 금송정에서 옥보고가 검은고를 연주했고, 그렇다면 이 귀족회의는 계속 됐을 거고, 신라는. 그렇다면 이 밑에 대불도 역시 경덕왕 때 성덕대왕을 모델로 만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신라의 불상 중에는 요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본딴 게 많아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10년째 저기 밑에 못 내려가 보고 건너편에서만 바라볼 수 있지만, 내려가서 정면에서 본 사진을 보면 사람같이 생겼어. 이 밑에 대불은 부처님 같이 안 생겼어. 근데 이쪽 옆에서 보면 부처님처럼 보이는데, 신성해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정말 그 지위가 높은 정치인처럼 생겼어, 앞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 이 밑에 대불, 마의 석가열의 좌상, 이게 이제 원래 그 이름인데, 그게 얼굴은 경덕왕의 아버지 성덕왕의 얼굴이 혹시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왜냐면 그림도 안 남아 있지만, 이게 사실이면
밑에 이 대부를 조각한 시기가 정해져. 8세기 중엽으로. 8세기면은 몇백 년대야? 8세기는 700년대야. 하나씩 더 작게 들어가. 실제로는 지금이 2024년이면 21세기지. 2020이 아니고 21세기. 하나 더 많아져. 세기로 칠 때는. 그래서 이 밑에 대불이 지금 그저 통일신라 후기다 이렇게만 돼 있던 게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거다 하고 이게 이렇게 범위가 좁혀지는 거지. 그리고 저 얼굴이 성덕대왕의 얼굴일 수 있다. 이러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되겠지. 잘 만들었거든. 앞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게 보이고, 요 밑에 그 대불이 남산에 여기 삼능계곡이라고, 우리 올라온 데가 삼능계곡이야. 거기로 올라온 중에 불상이 많다 그랬지. 그 중에 제일 할아버지야. 여기 밑에 대불이. 얼굴을 봐도 나이가 많아. 우리 그 영상에 보면 이제 앞에서 찍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가깝게 당겨서 찍은 게 있는데 정말 나이가 많고, 그래서 경덕왕의 아버지 얼굴을 본따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또 이게 어떻게 신성한 부처님 얼굴을 사람을 본따냐 이러는데, 신라는 왕은 부처님이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신라 그 통일신라 후기쯤 되면 왕이나 그 귀족의 이름을 얼굴을 불상에다가 이렇게 반영할 정도로 사람이 조금 이제 종교에서 벗어난 거지, 대담해졌다 그럴까, 이런 시기여가지고 이런 가설이 가능하다. 오늘은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정이 검은고를 타면서 놀던 곳이 아니고 아주 정치적인, 옛날에 왕실의 행사를 하던 곳이다. 그거를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갑자기 그 옛날 자료부터 해서 하니까 어려워졌지.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오늘 얘기 쭉 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들고서 이제 기억나는 거 둘이서 얘기해봐. 저는 그 장보고가 실제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보고가 실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신기했어요. 또? 동생한테만 미루고 얘기 안 하네. 저 밑에 있는 저 돌이 제일 오래됐다는 거,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금송정이란, 근데 지금 그 장보고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게 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장보고의 이름은 본명이라고 알고 가야 해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대학교나 대학원 정도 갔을 때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랬다. 장보고 본명은 나와 있어, 딴 거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중에. 지금은 항상 그렇잖아. 수학도 저학년 때는 간단한 거 배우고 위로 갈수록 점점 응용하는 게 늘어나게 되지. 이 역사도 나중에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응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고 있었던 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닌 게 많이 나와. 그래도 그것은 지금 배우는 게 거짓이 아니고 단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장보고는 청해진을 개척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좀 더 아주 이런 건 어려운 책이지, 어려운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희들 마음 한 곳에 있겠지. 장보고는 변함이 없는, 어쩌면 왕보다도 더 센 그런 장군이었어 라는 생각을 100% 안 믿고 90% 믿게 되지.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대학에 갔을 때는 그
나머지 10%를 찾았을 때 너희는 망설임 없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냥 100% 믿고 이게 맞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더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서. 그래서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이 어리다고 해서 어린이 말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사는 한 시간이 너희 인생에서 똑같이 중요한 한 시간이거든. 그러면 너희가 지금 그 어린이 취급을 받으면서 어떤 보살핌을 받는 것보다는 어른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역사 현장을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의 경험으로 남아서 나중에 한 7, 8년 후에 그쯤 되면 이제 남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어른들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 영상에서 뭐 수업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말로 이게 아니고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안 오는데 어른들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온몸으로 이 삶을 직접 부딪히게 그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능력껏 그걸 이해하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있다가 나중에 금방이에요. 얘네들 대학생 되는 게. 그래서 대학 가서 어떤 새로운 자료를 보게 되면 남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대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옆에 있으니까 이건 딴 거겠네. 이런 생각.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은 남들은 걸어갈 때 뛰어가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자유로운 생각을 할 기회를 주는 게 좋다 해서 우리는 그 똑같이 애나 어른이나 또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쉬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는 해야 되고 생각도 자기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기록을 하든지 말로 하든지 해서 세상에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아님 오늘 이야기 좀 하세요. 그 소장님한테 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애들이 예. 뭐 줄임말 아, 그다음에 또 말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예. 뭐 그 저거끼리는 잘 통하는데 그렇다고 저거끼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조금 그거를 말을 또박또박하게 할 수 있는 그 뭐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예. 예, 그거는 참 공감을 하는 바인데, 이제 우리 그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도 있고, 좀 빠르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이거를 속도를 1.2배속으로 듣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말이 지금 이제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직접 하자면 너희들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말이 빠르지. 방송도 빨라. 그리고 학습 교재도 보면 빠를 거야. 듣다 보면 선생님도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빨라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방송 같은 거는 기계적으로 빨리 돌리거든. 이거를 틀어줄 때 그게 잘 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하느냐 하면 거기에 내용이 많이 없어. 그런데 그걸 빠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줄임말을 쓰고 있으면 그 약어를 쓰지 무슨 긴 문장을 단어 몇 개로 줄여서 글자 몇 개로 줄여서 쓰잖아. 근데 이게 그게 한국말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옛날에 고사성어를 썼다고 하잖아. 사자성어. 근데 지금 한국말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무슨 뭐 생각이 잘 안 난다. 뭐 있지 줄임말? 이거는 무슨 뭐지? 뭐 5분에 구운 5분에 구운 닭인가? 그러면 오구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 재미있게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보상아님한테 답을 하자면 지금 계급이 분화가 되고 있다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말을 빠르게 쓰는 대중과 말을 또박또박하는 소수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을 봐도 각국에서 그 의원이라든지 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이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말을 또박또박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말은 또박또박 하죠. 발표할 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공식석상에서는 또박또박 합니다. 그 이외에 유명인들, 연예인들, 또 선거 현장에 나온 정치인들은 말을 빨리 합니다. 이게 계급이 지금 분화가 되고 있는데 그 계기는 바로 AI 혁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쓰고 또 집에서도 말을 할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갖춰서 완전한 말을 해버릇하게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라의 인재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일단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고 이 삼각형 피라미드에서 꼭지점 부분에 있는 소수만이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그 지도자급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삼각형 피라미드의 꼬리 그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줄임말을 쓴다든지 문장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걸 쓴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못 간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거는 각 집안에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그 조금 앞에 나서고 대우받는 아이로 크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반드시 갖춘 말을 쓰도록 부모들도 애들 보고 존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른은 반말하고 아이들은 존댓말을 하되 서로 말을 갖춰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말을 갖춰서 하면 두뇌가 훨씬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짧은 말을 쓰게 되면 두뇌보다는 손발이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이 그 과학과 인간지능과를 연결시킨 학문에서는 이게 모든 게 사람의 지능과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그러고 놀더라도 집에서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게 어렵다 해보면은 오히려 귀찮고 너희들은 지금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대부분 눈으로 화면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않나? 근데 말하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한번 뭐 너희들은 보니까 지금 마이크 줘도 이야기 잘 하는데 그건 이미 우수한 학생들 같은데 그걸 다듬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은 그 계속 성장시키지 않으면은 그 머물게 돼 그 자리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생활을 하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혹은 선생님이 돼서 저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평소에 연습을 해보면 아마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얘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그렇게 해가 쨍 내리쬐지는 않고 또 올라올 때 안개가 비안개 비슷하게 안개가 껴서 이게 좀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자연이 좀 더 신비스럽게 보일 것인가 아니면
다 희미하게 잘 안 보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는 데는 일단 굉장히 덥고 그리고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좋은데 뭐 그냥 이거 좋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예. 질문 한 가지씩만 하세요. 아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왜 이름이 리걸 마인드 연구소인지 궁금했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이 왜 리걸마인드 연구소냐? 리걸마인드 연구소라는 거는 이제 리걸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는 뜻이야. 법률. 그리고 이제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그냥 마음인데 이 마인드가 정신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리걸 마인드라는 거는 법의 정신이야. 법 정신. 법의 정신이 또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지. 도덕이라는 거 알지? 도덕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지 않아. 그치? 그런데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좀 부끄러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도덕해 그러면 창피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거는 안 지키면 잡혀가지. 가서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고, 뭐, 집에 못 오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지. 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럼 법이라는 건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내가 법을 안 지켰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재산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몸을 뭐 어디를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책임을 지게 되는 게 법이지. 법은 당연히 지켜야 돼.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걸 법의 정신을 지켰다고 안 해. 법을 지켰다고 하지. 근데 법의 정신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법을 내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이거 하면 내가 1cm 지나가면 법을 위반하게 돼. 이러고 살면 참 답답하잖아. 그런데 평소에 내가 그냥 가면서 옆에 사람이 오면 내가 조금 한 걸음 비켜 쓰는 거야. 안 부딪혀 그러면 남의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하는 거지. 이런 게 자기한테 아예 그냥 생활화돼 있다고 하면 법을 지킬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자,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원만하고 남을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이 항상 올바르고 현명하게 살아가고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가기 전에 일단은 항상 자기의 마음가짐이 내가 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어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고 아무거나 하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있네. 그러면 스스로 약간 선을 정하지. 그 상태가 리걸 마인드인 거야. 그래서 리걸 마인드를 지키면서 살면 경찰 아저씨는 우리한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리걸 마인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이웃들이 있으면 편해해. 저 사람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내가 리걸 마인드를 지키는 사람이면 그 다음 목표가 있지. 도덕적으로 나 자신이 떳떳한 사람이 되자. 도덕적으로 가게 되지. 그때부터는 법을 안 지키고 혹시 법을 안 지켜도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 이쪽이 아니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리걸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웃을지 모르겠는데 정직한 거다. 사람이 언제 가장 용감해지냐면 떳떳할 때. 내가 남한테 좀 캥기는 게 없어. 이러면 당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아주 센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첫째는 정직해라.
그거야. 정직이라는 거는 남한테 내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정직한 거야. 그러면 내가 정직하잖아? 그러면 남이 위협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가장 힘이 되는 거는 정직하다. 정직하면 망설일 게 없어요. 그게 너희가 이제 무슨 드라마나 책이나 또 뭐 다른 사례를 보잖아. 사람이 언제 약해지냐면 너 요거 안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터뜨릴 거야. 너 그 비밀은 대부분은 거짓이 섞여 있어. 내가 언젠가 한번 남을 속였어. 내가 그거 알고 있어 이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근데 그게 없어 봐. 그러면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지. 그 사람은 첫째는 당당해야 돼. 당당할 때 나는 이 길로 간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할 때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 그래야지 사람이 비로소 자기 포부를 펼치면서 인생을 보란 듯이 살아보는 거지.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지. 기 죽는 거는 너희들한테 오냐오냐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아 나는 이게 나야 하는 게 있을 때 기가 안 죽는 거야. 리걸 마인드는 바로 그 기본이 되는 거지.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센 사람이 될 수 있어. 리걸 마인드를 갖게 되면. 힘들고 딱딱한 얘기를 듣느라고 수고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 가족나들이 오듯이 와가지고 그 다음 세대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자라서 세상의 리걸 마인드를 지키고 또 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얘네들이 세대가 되면 얘네들이 할 텐데 그런 세대와 또 현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세대 보상아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박수 좀 쳐라.